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재학생 대부분을 특목고로 보내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8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아 논란이 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중은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진학률이 80%를 넘는 특성화 중학교입니다. 1년 학비가 1,500만 원에 달해 귀족 학교라고도 불립니다. 야당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는 국제중에 보냈다며 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하던 주장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이 정부 첫 장관으로 모실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청문회 전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오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부인과 딸이 연 8% 고리 이자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재산 상속 쪼개기 분할하고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읽어보면 우리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홍 후보자는 딸의 국제중 재학과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뜨거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처럼요, 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국제중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거를 내로남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식 교육만큼은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홍종학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상가 증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중학교에 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법시험 붙은 변호사가 그러면 사법시험의 나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폐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의 어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국제중학교를 갔다는 거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이거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평소에 주장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완전히 달라서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중 입학 여부는 무슨 논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고 그냥 보낸 거니까.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가 그 전에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나쁜 것이다. 핀란드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평준화 교육을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절세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대 간 이 증여를 통한 이른바 절세 논란에서부터 그 딸의 국제중 입학까지 무슨 이게 잘못했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야당이. 왜 평소에 주장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종학 후보자가 이 상황을 너무 좀 쉽게 보면 안 되겠다. 또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좀 특단의 대책까지 포함해서 좀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 감정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군요.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언행 일치를 한다는 거는
쉽지만은 않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관 후보자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이 8억 6천만 원의 상가는 의원 시절 제출한 재산 공개 내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이를 알고도 임명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관계는 파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을 한 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각을 가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그 정도는 절세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아마 통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는 어떤 절세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세무사들한테 이런 문제가 딱 봉착했었을 때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이렇게 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정치인이 물론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률이 적용돼야 되는 것만큼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흠집까지도 없었더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흠집이 과연 낙마하는 수준까지의 흠결인지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의미의 그 언행일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문제는 홍정학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세대 간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갖는 편법성, 사실상의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제기하면서 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 아까 교육 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홍정학 후보자가 워낙 직설적인 성격이라 뭐 거침없이 말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책도 아마 그 성격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사회개혁을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과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보고요. 지금 이 청와대 차원에서는 200문항의 그 사전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질문지에 거짓으로 답변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관계는 청와대가 사전에 다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홍정학 후보자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대로 답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판단의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굽니까?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 정도면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올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정수석이 왜 그런 안이한 판단을 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홍정학 후보자와의 아마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온 사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냐 조각. 그러니까, 마지막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도 조금은 부드럽게 해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또 기대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성을 앞세우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홍정학 후보자도 그동안 교수 시절이나 정치인을 활동하면서 그런 도덕주의적인 어떤 정치 행태와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고 누구보다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 검증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함께 동지적 관계로서 개혁을 해나가자고 하는 문제의식이 많이 앞섰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정도 흠집 때문에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면 개혁은 누가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이 혹시 앞서서 다소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밀어붙여서 국민들한테 호소하자.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면 정면 돌파 가능하다.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추천하고 지금까지 강행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낙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정말로 많은 숫자의 후보자를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또 고사를 했고 또 어떤 그 절차에서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라고까지만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랬던 저랬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도의 흠결조차도 없는 분이 올라왔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종학 지금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세대를 넘는 그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주로 재벌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모든 법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시장 교란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회사 기회 이용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BW 어떤 주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게 제대로 된 잘못된 피해를 줘가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의를 하고 법안을 냈던 건데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당신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동질화시켜서 같이 비난한다. 이렇게 이 저는 부분은 제가 하나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세대 생략 증여 부분에 대해서 30%쯤 할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40 내지 50% 그렇죠. 할증해야 된다. 올려야 이게 된다. 올려야 된다. 그거는 무슨 재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들, 딸 건너뛰어서 세금 확 절세해서 손자한테 손자, 바로 증여하는 이 부분은 세금 더 매기자 하는 뭐 이거 정확히 이 케이스하고 딱 부합되는 상황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던 건데 예. 정확히 이 케이스에 관련해서 제가 장모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줬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너무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딸이 돈꾼 계약서 맺어야 되고 그거 갖고 이자가 높으니 낮으니 뭐 또 불법이니 인테리어 불법이니 비용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을 안 해서 왜 했을까라는 저는 근데 의아심이 그게 왜 했을까는요. 세무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 세금, 그러니까 빌린 돈도 증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증여세 꼬리 물기가 그 계속 꼬리 그런 물기가 건데. 계속되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지금 이러한 행태들, 재산 물려주기가 잘 된 거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런 관행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론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론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법시험 붙은 변호사가 그럼 사법시험의 나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폐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의 어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국제중학교를 갔다는 거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이거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평소에 어떤 주장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이 정부 첫 장관으로 모실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청문회 전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오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부인과 딸이 연 8% 고리 이자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재산 뭐 상속 쪼개기 분할하고 뭐 딸한테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읽어보면 우리 언론에서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재학생 대부분을 특목고로 보내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8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아 논란이 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중은 특목고, 다사고, 과학고 진학률이 80%를 넘는 특성화 중학교입니다. 1년 학비가 1,500만 원에 달해 귀족 학교라고도 불립니다. 야당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는 국제중에 보냈다며 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하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홍 후보자는 딸의 국제중 재학과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뜨거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처럼요, 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국제중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거를 내로남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식 교육만큼은 뭐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홍종학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상가 징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중학교에 간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완전히 달라서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중 입학 여부는 무슨 논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고 그냥 보낸 거니까.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가 그 전에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나쁜 것이다. 핀란드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평준화 교육을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절세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대 간 이 증여를 통한 이른바 절세 논란에서부터 그 딸의 국제중 입학까지 무슨 이게 잘못했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야당이. 왜 평소에 주장하고 이렇게 다르냐?